오늘 남아공 흑인 종족 연구 두 번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참 그 남아공의 얼굴들 보니까 참 다양하죠. 참 저희가 이걸 준비하면서 느낀 게 참 하나님께서 남아공을 축복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남아공의 수돗물이 세계에서 세 번째로 좋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좀 마시기를 꺼려야 하지만 세 번째로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수도가 세 개인 나라가 남아공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서. 그리고 남아공이 세계에서 가장 큰 통신대학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아시죠? 유니사라고 세계에서 제일 큰 통신대학을 가지고 있고 또 가장 오래된 동식물들의 유적들이 남아공에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오기도 하죠. 또 공식 언어가 11개인데 2013년도에 갑자기 이제 짐바브웨에서 공식 언어를 16개로 하는 바람에 1등은 아니지만 실제로 이제 사용하는 상황을 보면 남아공이 가장 공식 인구가 많은 그런 나라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참 남아공이 굉장히 많이 자랑스러운데요. 오늘 강의를 들어가면서 인도니 컬처라는 걸 한번 이렇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2011년 6월에 시작된 문화 페스티벌인데요. 그 My Heritage, My Pride라는 걸로 해서 아프리카는 우리들의 이야기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12개 흑인 종족들이 참여를 합니다. 특별히 이제 젊은이들이 사회 문제가 참 많은데 그 사회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 젊은이들에 대해서 그 전인적으로 건강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운동을 하는 것인데요. 안타까운 거는 이제 뭐 남아공에 있는 컬러들이 이제 함께 참여하지 못하는 것인데 이를 통해 갖고 많은 일자리들이 창출되고 하는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참여하는 종족을 보면 스와티, 코사, 언데벨레, 템부, 벤다, 코이산, 줄루, 소토, 페디, 츠와나, 송가, 폰도 그리고 12개예요. 그 여기서 템부하고 폰도는 그 코사족에 이제 같이 있는 종족이고요. 코이산이 이제 여기 함께 들어가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축제를 통해 갖고 이 문화 운동을 통해 가지고 흑인들의 그 자긍심을 고취하는 거예요. 흑인들이 얼마나 좋은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것들을 이제 각 종족에서 자기들이 그 전통적인 의상도 있고 또 자기들이 만드는 새로운 의상들도 있고 다양하게 이렇게 하고 또 스토리텔링도 하면서 이렇게 모든 것들을 이렇게 다 종합해서 각 종족의 대표들을 뽑아가지고 와서 이렇게 컴페티션을 해서 이제 미스터 인도니를 뽑는 이제 그런 문화인데 제가 이 문화를 보면서 이분들이 참 큰 좋은 일을 하고 있다. 선교사들이 또 해야 될 일 중에 이 땅에 있는 성선들에게 힘을 주고 하는 것인데 이분들이 이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잠깐 소개했고요. 자, 이제 보시면은 이제 지금 우리가 보통 쓰고 있는 흑인들의 언어의 그 원뿌리는 니게르 콩고 쪽에서 왔습니다. 아프리카에 4개 어족이 있다고 하는데 첫째는 이제 코이산 어족이고 둘째는 나일 사하라 어족이고 세 번째가 아시아 아프리카 어족, 네 번째가 니제르 콩고 어족인데 이 반투족들은 니제르 콩고 어족에서 이렇게 와서 내려왔습니다. 밑에 이렇게 쭉 보시면 어떻게 내려왔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지금 우리가 이제 섬기고 있는 흑인들은 서던 반투에 속하는 거고 지난주에 했던 링구니족과 이제 송가가 이제 한쪽 편에 있고 그리고 소토하고 이제 벤다가 또 다른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토하고 벤다, 송가까지 이렇게 함께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2010년도에 이제 통계인데요. 그 종족별로 인구가 이제 인구별로 이제 얼마나 많이 쓰고 있는지에 대한 이제 이야기고, 이 통계를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줄루족이 이제 제일 많이, 줄루 언어가 제일 많고, 또 은데벨레가 제일 이제 흑인 종족 중에 적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를 보시면, 그러니까 집 안에서 쓰는 말과 집 밖에서 쓰는 말을 이렇게 구분해 놨는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그 아프리칸스가 쓰는 사람들이 이제 어떤 말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있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공부할 이제 그 그룹에 보면 소토 그룹인데 그 소토는 이제 또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남소토하고 북소토 이제 그리고 서소토라고 해서 치와나. 남소토는 지금 이제 레소토하고 같이 쓰는 바소토 랭귀지고요. 노스소토는 치와나, 보츠와나하고 같이 쓰는 치와나 이고 아니 죄송합니다. 노스소토가 이제 패디죠. 패디가 이제 노스소토고 그 서소토가 이제 보츠와나하고 같이 쓰는 이제 치와나 언어입니다. 여기 보시면 줄루족은 대부분 카줄라타르에서 이제 사용하고 코사족은 이스턴 케이프가 가장 많고 전국적으로 퍼져 있고요. 페디족은 푸말랑가하고 림포프주에서 주로 사용하고 송가족의 언어는 림포프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요. 이게 쭉 보시면 이제 종족별로 어디에 어떻게 많이 사용하는지를 제가 한번 봤고요.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참고로 이렇게 공부하실 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흑인들 종족들을 연구하면서 이제 공통점들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 같은 반투족에서 왔기 때문에 이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겠지만 그 조상 숭배하는 이 전통들은 이제 모든 흑인 종족에 다 있고요. 그 보통 이제 뭐 할례라고도 하고 성인식이라고 이렇게 보통 이렇게 제가 부르고 싶은데 이게는 뭐 형태나 뭐 이렇게 그 방법은 다 다르고 기간이나 이런 것들은 다 다르지만 종족들마다 다 있었고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흑인들 하면은 이제 춤과 노래잖아요. 근데 이제 춤과 노래도 그 의미들이 많이 달랐습니다. 어떤 종족들은 춤을 이제 예배 드릴 때나 뭐 제사 드릴 때 뭐 다양한 때 이제 사용하고 노래도 일을 할 때 힘든 일을 할 때 같이 노래하면서 이렇게 하는 이제 그런 들이 있고요. 뭐 이제 말이 다 다르죠. 신부지창금이라고 이게 표현했는데 로볼라나 뭐 이렇게 다양한 언어로 표현되지만 이것들도 다 지금 행하고 있고요. 재밌는 거는 이제 로볼라는 이게 짝수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짐승수를 짝수로 하고 이렇게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서로 신부 가족과 신랑 가족이 이제 함께 이렇게 상의해 가지고 하는데 보통은 신랑 가족 쪽에서 이렇게 그 시창금을 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통적인 치료사 우리 쌍고마라고도 하고 이제 이름이 다양하게 있지만 여기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데 그 의사들보다도 여기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한 70% 정도가 먼저 이 사람들하고 상담하고 이제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탄생과 죽음에 대한 의식이 특별한 의식들을 다 가지고 있고요. 또 결혼식도 이제 세라모니가 이제 다 이렇게 있습니다. 뭐 조상들한테 보고한다든지 다양한 세라모니들이 있고 또 가부장적인 그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대부분이 이제 남성 우월주의적인 그런 문화들을 가지고 있고 어른들을 존경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어른들을 존중하고 하는 거. 그리고 지금 이제 기독교가 이제 많이 전파되어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참 많은데 대부분 이제 혼합종교 형태로 나타난다든지 이런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고 이 외에도 참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다 쓰지는 않았고요.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고요. 제가 이제 그 오늘 이제 대표적으로 보는 소토는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서로 소통하는데 문제가 없고 남소토는 이제 우리 바소토, 네소토에서 쓰는 언어고 북소토는 세페디라고 해서 페디족이 쓰는 언어고요. 서소토는 세츠와나 해서 이제 보츠와나가 쓰고 이제 위쪽에서 쓰는 언어가 있는데 바소토하고 세페디가 이제 서로 공통점이 좀 더 많고 세츠와나 아니 반대죠. 바소토하고 세페디는 이제 세츠와나하고 서로 이게 공통점이 이제 적은 거죠. 바소토하고 세페디는 조금 더 배워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먼저 이제 오늘 페디 쪽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한 순교자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름은 그 멘치 마세몰라입니다. 마세몰라는 마리샤네라는 그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는데 독일 선교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촌인 루시아하고 이렇게 함께 이제 세례를 받기 위해서 이제 수업을 하러 다니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부모한테 이제 들키게 돼요. 부모님은 이제 전통 신앙을 믿고 있는 분들이었는데 이 부모가 이 애가 이제 뭐 쉽게 말해서 이제 귀신 들렸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걸 하는 거죠. 쌍거만세 데려가가지고 처방을 받고 뭐 약도 먹이고 또 안 되니까 이렇게 막 때리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부모하고 이렇게 사이가 너무 이제 안 좋은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애 세례교육 받으러 가지 못하도록 옷을 감추는 이제 그런 일들이 발생했는데 그러다가 그 1928년 2월 4일에 이 아이를 산 외딴 곳으로 데려가서 이제 계속 때렸는데 결국은 이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모가 이제 바위 밑에다 묻어 두었는데 마세몰라가 이제 세례를 받으려고 준비했는데 결국 세례는 받지 못하고 순교하게 되는데 사람들은 이제 마세몰라가 피로 세례를 받았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결과로 나중에 이제 40년 후에 엄마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지금 이 멘치 마세몰라는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 그 서쪽 문에 그 위에 이제 사진에 보신 것처럼 동상으로 지금 세워져 있는 순교자를 기념하는 동상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그래서 종족이 페디족인데요. 제가 오늘 그 종족을 연구해 보면서 이 사람들의 그 이름을 한번 붙여봤어요. 페디족은 전사 종족이다. 여러분 그 지난주에 이제 유성성회상에서 잠깐 이야기하셨는데 페디족이 지금도 남자들이 치마 입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스코틀랜드 치마를 입고 있다고 하는데 오른쪽에 사진 보시면 보이는 것처럼 그 이렇게 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하게. 지금 이제 살고 있는 지역이 이제 림포포주의 그 수도가 이렇게 동그랗게 표시되어 있는 곳이고요. 역사와 기원을 잠깐 보면 1790년에서 1820년 사이에 페디족은 툴라레라는 그 왕의 리더십 아래 제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렇게 강성하게 이렇게 성장하고요. 이 툴라레가 이제 명성이 높아져서 주변의 다른 종족들로 영적인 리더를 모실 정도로 그러한 상황이 되었고요. 그 이후에 동쪽의 르스텐버그에서 서쪽의 로벨트까지 넓은 지역을 통치했고 나중에 이제 이렇게 확장해가는 상황 속에서 툴라레가 죽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들을 통해서 강성해 가다가 결국 사카줄레에게 이제 패하면서 이제 불이 흩어지게 돼요. 이후에 이제 세크와티라는 사람이 이제 다시 나타나서 이제 페디족 남은 자들 이렇게 모아가지고 올리판츠 강을 이제 건너가서 도망가게 됩니다. 줄루족이 계속 이렇게 그 성장해가는 상황.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이 사람들을 피해가지고 마라통이라는 곳에 이제 가가지고 흩어진 사람들을 한데 모으고 그 레올로 산맥 쪽에 티테라고 하는 곳에 이제 수도를 이제 설립을 합니다. 그리고 1800년대 중반부터 후반까지는 왕이자 전사인 세쿠네네 1세에 의해 가지고 남부 아프리카에서 가장 강력하고 큰 나라가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1879년 11월 28일에 이제 스와티족을 포함해서 12,000명의 영국 군대와 싸우다가 1,000명이 넘는 페디 군사들이 죽게 되고 세쿠네도 이제 전쟁에 패배하고 이제 사망하면서 세쿠네가 전쟁에 패배하면서 이제 페디족이 멸망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그 아까 치마 입었던 그 일들이 나타나는데요. 이 페디족이 워낙 잘 싸우니까 뭐 보호 사람들이나 영국 사람들하고 계속 싸워서 이제 이기게 되는 거죠. 근데 영국의 장교한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하면 이 페디족을 이길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페디족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 페디족이 어린아이하고 여자들은 절대 이제 죽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치마 입고 있는 그 스코틀랜드 치마 입고 있는 그 사람들 남자들이죠. 그 사람들이 이제 앞세워서 나가니까 이 페디족 사람들이 보니까 이 여자들이 이렇게 전쟁에 나왔네 하고 이제 그 죽이지 않으니까 갈등하고 있는 사이에 이제 이들이 이제 쳐서 이렇게 멸망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종족 이 연구를 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좀 깊이 공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은백간이라고 해서 그 모든 종족들이 서로 싸우면서 이렇게 흩어지고 모아지고 하나 되고 또 갈라지고 하는 이런 큰 흑인들 간의 그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전투라고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공부하면 지금 저희들이 공부하는 종족들이 어떻게 이렇게 형성되고 어떻게 또 이렇게 분리되었는지를 좀 더 알 수 있고요. 또 우리 인종차별하면서 그 홈랜드 정책, 반투스탄이라고 해서 반투족들의 땅으로 이제 가서 이제 그 거주지를 이렇게 정해주는 그걸 통해 가지고 또 이 사람들이 이제 지금 살고 있는 곳으로 이제 살아가게 되는 이제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좀 더 공부하면 지금 우리 종족들 연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언어를 보면 앞에서도 잠깐 소개했지만 세페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세소토라고도 부르고 사라보아라고 부르고 푸소토라고도 합니다. 지금 한 400만이 좀 넘는 사람이 살고 있고요. 사용하고 있고요. 세페디는 보통 푸말랑가나 하우탱, 림포포주에서 주로 사용하는데 조아나에서도 이제 소수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에서 이제 봤던 것처럼 니제르 콩고 쪽에 속하고 반투어군에 속하는 그런 언어고 세츠와나나 세소토 이렇게 하고도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 문화대와 의식을 잠깐 보면 페디족의 문화에는 추장, 그게 추장은 이제 표본과 사자, 야생 동물의 가죽을 만든 옷을 입고 이제 리더십을 보여줬고요. 페디족은 이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가 굉장히 참 엄격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와 전통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마을에서 쫓아내기도 했고요. 또 이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연령별로 이렇게 많이 다르게 이렇게 했습니다. 구분해 가지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옷을 어떻게 매듭을 묶는지, 남자들이 매듭 묶는 것, 할머니가 묶는 것, 또 성인식 할 때 묶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나눠서 했고, 또 여기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남성 우월주의가 강해가지고 그 성인식을 끝낸 남자 어른들만 이제 먼저 밥을 먹고 그 여자들과 아이들, 어린 아이들은 나중에 먹는 이런 일도 있고, 또 힘든 일을 할 때는 노래를 부르고 하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고요. 앞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그 전통과 신념에 이제 엄격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걸 존중했고요. 페디족들은 이제 조상들을 통해서 신들과 이제 대화할 수 있다라고 믿었고요. 그리고 장례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의 모든 그 세부적으로 해야 될 사항들을 잘 지키려고 했었고, 또 그들은 이제 보통 시체를 묻기 전에 이제 일주일을 기다렸다가 이렇게 묻게 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장례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 또 가족들이 방문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이고, 시체는 항상 소가죽으로 덮었고, 매장 전에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시체를 볼 수 있는 이제 기회를 줬고요. 남아공 거의 모든 흑인 문화에서 이제 동물 일생을 포함 장례식들이 다 있는 것을 이제 앞에서 잠깐 저희들이 이야기했는데, 또 그리고 4, 5세계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몸을 묻는 전통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송가족인데요. 송가족은 제가 이름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색과 음악과 춤의 예술 종족. 그럼 사진을 보시니까 정말 색이 정말 화려하지 않습니까? 이 송가족들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정말 그 옷들, 이런 것들을 좀 화려하게 이렇게 만드는 것을 이렇게 봤습니다. 결혼식도 참 화려하고, 여기 사진이 이제 결혼식 하는 사진인데 정말 화려하죠. 정말 색으로서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리고 음악을 사랑하는 그리고 춤을 사랑하는 그 예술 종족이었고요. 지금 이제 사는 지역은 여기 보라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지역이 이제 지금 이제 많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 송가족 역사적인 기원을 보면 송가족 사람들은 이제 AD 200년에서 500년 사이에 중앙 아프리카하고 동아프리카에서 남부 아프리카로 이동했다고 보고요. 먼저 송가 사람들은 이제 모잠비크 그 북부 해안 평원에서 정착했다가 1300년대부터 이렇게 남아공 트랜스파일, 그 당시 트랜스파일 주죠. 그 있는
세인트 루시아 베이에서 정착했고, 이들은 이제 강을 따라 내륙을 다니면서 구리와 소금, 또 옷과 쇠구슬 같은 것들, 그러니까 물물 교환하는 이제 무역 상인이었고, 그 샤카줄로가 이제 세력을 넓혀갈 때 이 사람들도 피난처를 찾아서 이제 림포포 계곡 쪽으로 이동을 했는데, 19세기가 되었을 때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카사바나 땅콩, 감자, 수수를 포함해 갖고 이것들을 이제 가지고 들어오게 되고요. 대부분 이제 농업 자금은 남자의 책임이었던 이제 토지개간 하는 거, 처음에 하는 거 빼놓고는 그 이외에는 여성들이 이제 했고요. 저희들은 또 상인들이었습니다. 상하무역을 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었고요. 또 언어를 보면 송가족은 이제 샹간 송가 문화에 의해서 남부 아프리카 전역에서 사용되는 언어입니다. 짐바브웨, 모잠비크, 스와질랜드, 남아프리카에서 이제 집중되어 있는데 송가 언어도 이제 그 니제르 언어군에 속해 있고, 여기 밑에 보시면 그 송가를 쓰는 사람은 종종 상간 사람이라고 언급된다고 하는데, 이게 송가 사람들 그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이 용어는 모잠비크에 있는 송가 사람들에게만 사용돼야 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 230만 정도가 지금 리포프주에 살고 있고, 송가 언어를 이제 시송가라고 이렇게 부르고, 또 스와 롱가라고 해서 이렇게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이제 하고, 시송가가 이제 이 사람들 종족의 표준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위에서 그 송가 상간 종족이라고 하는 걸 그 싫어한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면, 송가족에 통합된 상가 종족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쇼샹가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줄리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모자비크에 남부에 살고 있는 송가족을 정복하라는 명령을 받고 이제 갔는데, 가서 보니까 땅이 너무 비옥하고 사람들이 너무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초기에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프리버그라고 해서 그 동인도 회사에서 일하다가 이제 너무 좋아서 이곳에 정착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처럼 이 수상간에도 막상 정복하러 가는데 가니까 거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정착하게 살게 되면서 상간족이 이렇게 점점 생기고 확대하게 되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이 부족들이 확대되면서 남쪽에 있는 이제 송가족이 살고 있는 곳까지 내려와서 이제 송가족이 이제 동화되고 흡수되어 살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송가족들은 함께 있는 상간족에 대해서 그냥 송가족이 상간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사진은 이제 쇼상간의 사진이고요. 문화 의식을 보면 송가 사람들은 춤을 특히 좋아하고 색깔의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는 종족입니다. 그 송가족은 다양한 악기로 기반으로 이제 음악을 연주하는데, 뭐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를 할 수 있고요. 그 여기 쓰진 않았습니다만은 그 유럽인들이 그 노예를 다룰 때 이제 벌 줄 때 얼굴에다가 이렇게 막 칼 같은 걸로 이렇게 조각을 했나 보더라고. 그런데 이제 송가족은 이걸 나중에 이제 이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걸 이제 오히려 미로성화 시켜갖고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걸로 이렇게 바꾸었고요. 송가족 어린이들은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가사일을 돕는데, 딸들은 이제 뭐 장작 모으기, 강이나 샘, 뭐 수돗물 떠오는 거, 그런 일들을 주로 했고, 남자 청소년들은 이제 뭐 소를 이제 먹이고, 또 어린애들은 염소를 먹이는 일이 있는데, 여기 밑에 사진 보시면 이제 그 춤추는 어린아이들 있잖아요. 어린아이들도 저렇게 춤을 추는데, 제가 비디오를 하나 보니까 애가 저렇게 춤을 추고 있으면 어른들이 와서 이렇게 돈을 꽂아주고 막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정말 춤을 이렇게 좋아하는 민족 중에 하나고요. 현재 송가족은 절반 이상의 기독교교회, 특히 독립교회 또는 이제 그 스위스 선교부에 속해 있는 복음 장로교회에 속해 있는데, 도시에 이제 교육받은 사람들 사이에는 이제 기독교가 계속 전파되지만, 여전히 농촌 지역에는 조상 숭배가 이제 강하고요. 송가 사람들 또한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죽은 자
세계로 들어가는 사람은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과 관계 있다고 믿는 거죠. 리빙 데스라고 해서 아마 이제 우리 아프리카 종교와 철학에도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 살아있는 죽었지만 살아있는 존재, 기억되는 존재 이제 그런 것들을 또 시온과 종족도 믿고 있습니다. 또 다음은 이제 벤다족인데요. 벤다족의 별명은 물의 종족입니다. 푼디지 호수라고 해서 지금 뒤에 그 사진에 보이는 게 푼디지 호수인데요. 이 사람들은 이제 그게 신성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제 방문객들은 이제 그걸 그냥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진처럼 저렇게 바라봐야 돼요. 존경심을 갖고 바라봐야 되는 이제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고요. 벤다족이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이 저 짐바브웨하고 있는 그 끝에 쪽에 살고 있고 역사와 기원을 보면 림포포 사람들 중에 가장 신비로운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벤다족은 중앙아프리카 그레이트 레이크에서 유래되어 가지고 수세기에 걸쳐 이렇게 남쪽으로 이동해서 스토스판스버그에 정착을 했고요. 이 사람들을 볼 때 그 마퐁구베 왕국의 그 후예들이 아닌가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또 치벤다라고 해서 그 출생지라는 의미를 가진 그 툴루렐라 왕국은 이제 1240년에서 1640년까지 이제 번성을 하고 이때 당시에 이제 쇼나를 사용하는 이 주민들이 이제 1400년부터 림포포강 남쪽으로 이주하게 되는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이제 치벤다로 그러니까 벤다족으로 동화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18세기 통합된 벤다족은 첫 번째 수도를 드자카에 설립했고요. 이 벤다족의 이제 또 특이한 점이 보면 이분들이 이제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 이스라엘의 아프리카에 있는 이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종족이라고 하는 렘바족이 나중에 이렇게 벤다족과 합쳐지고 또 이 사람들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사람들은 이제 돼지고기를 먹지 않고 있고요. 그 림포포주에서 이제 송가족하고 이렇게 이웃 사촌으로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은백가네와 또 반투스탄 그 홈랜드 정책 때 이 사람들이 이제 벤다족이 이제 1973년 2월 1일에 자치정부를 선포하고 같은 해 연말에 선거를 해가지고 이제 그 남아공 정부로부터 독립을 선언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공산 정권을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 반투스탄 홈랜드 정책에 의해서 이제 세워진 나라들은 이제 국제사회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남아공에서만 인정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공산주의를 따르고 대부분이 이제 남아공 이제 그 프리덤데이죠. 94년 4월 27일 날 이제 선포했던 프리덤데이 그 선거를 통해서 이제 그 대통령이 뽑히고 난 다음에 그때 이제 다 남아공으로 다시 이제 들어오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벤다족의 언어는 이제 루벤다 또는 치벤다라고 부르고 니제르 콩고 쪽에 속해 있고요. 지금 보시면 남아공인 림포포 북부에 6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제 시벤다를 사용하고 짐바브웨에서도 이제 좀 10% 정도 사용하고 있고요. 보츠와나나 짐바브웨에 사용되는 그 칼랑가 쇼나와 좀 그 다른 쇼나인데요. 이 언어와도 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문화 의식을 보면 음악이 이제 벤다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요. 예배나 슬픔, 기쁜 일과 슬픔 모든 주요 사건들에 이제 음악을 사용하고 드럼을 이게 치는데 드럼 비트를 통해 가지고 그 대부분의 음악 같은 것들을 이렇게 하는 강한 상징적인 것들을 풀어놓고 민속 음악 같은 거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이게 드럼을 통해서 춤 같은 걸 하면서 해 나가고 있고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그 뿌리를 갖고 있는 렘바 종족이라고 이제 영향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지금도 돼지고기를 먹지 않고 있고요. 벤다족 여성들은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을 배우는데, 이게 보시면 여성들이 이제 말하거나 인사를 하거나 음식을 줄 때, 특별히 남자들에게 음식을 줄 때는 이제 바닥이나 테이블에 놓고 몸을 숙여야 되고요. 여기 이제 사진을 보이죠. 그리고 여자들이 이제 그렇게 음식을 주고 나서 이제 떠날 수 있는 거는 남자들이 음식을 잘 먹었다라고 이렇게 만족할 때만 그렇게 가능했고, 또 남성과 대화할 때 여성들이 이제 남자의 눈을 이제 보는 것이 금지되어 있고요. 또 결혼한 사람은 남편이 만약에 집에 늦게 들어오면 이제 음식을 차려주고 남편이 식사 마시는 것을 기다렸다가 설거지를 하고 또 남편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이렇게 자야 되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사진 봤던 훈드지 호수, 그 타테폰데 숲은 벤다족의 사람들 영적 삶에서 가장 신성한 곳으로 여겨지고요. 벤다족은 강과 호수가 신성하고 비는 이제 큰 배담 신의 통자에 있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그 훈두지 호수에는 물의 정령의 보호자요 감시자인 흰 악어가 살고 있다고 그들은 믿고 있고요. 그래서 악어를 존중하고 또 먹거나 사용하는 것을 이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줄루족이나 그 에스와티니에서 이제 보통 그 처녀들이 리더 축제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이 벤다족도 이제 비슷한 행사를 하는데, 이게 돈보춤 댄스 의식이에요. 이게 이제 거기 호수에 가서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약간 이제 기우제를 지내는 거하고 또 비슷하고요. 또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비를 오게 하는 이제 그런 의식을 하고, 또 행사 마지막에는 이제 그 중에 그 선택받은 처녀가 이제 맥주를 부으면서 이렇게 그 신을 달래는 뭐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비를 오게 하는 것들을 하는 것이 이제 벤다족이고요. 지금 요게 이제 이 그림이 돈보 댄스라고 하는 거예요. 처녀들이 이렇게 저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춤을 추면서, 쉽게 말하면 그 큰 비단뱀 신을 이제 달래는 이제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소토족은 제가 별명을 산과 하늘의 종족이다 이제 그렇게 붙여봤고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레소토에 사는 사람들 하면 이제 생각나는 게 담요잖아요. 담요. 이 담요가 이 영화 블랙팬더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더 유명해지기도 했는데, 영국의 여왕도 와가지고 이렇게 담요를 할 정도로 유명한데, 그 소토족은 이런 그 담요를 하는 이런 것들이 좀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소토족의 기원을 보면 기원전 500년경에 남아공에 정착했다고 보고 있고요. 같은 어느 군에 속해 있는 처하나족과는 이제 1400년대에 이제 분리가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소초족에 대한 역사적인 언급은 19세기에 이제 그슬로 올라가서 이제 나오고요. 샤카줄로하고 이제 비슷한 세계에 태어났던 무세세가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소토족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죠. 이 사람은 무력으로 그 부족들을 정복한 샤카줄로하고 다르게 정치적을 통해 가지고 부족을 확장해 나가는데, 당시에 이제 샤카줄로를 피해서 도망가거나 또 전쟁에 피해서 이렇게 도망 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확장하는 그런 상황들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가 이제 트랙보어라고 해가지고 이제 보호인들이 그 영국의 그 정치에 피해가지고 이제 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흑인 종족과 이렇게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주변이 모두가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치적인 역량을 잘 발휘해 가지고 소토적으로 안전하게 지켜낸 사람이 이제 무세세인데, 이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소토족에는 세소토라고 하고, 일반적으로는 세소토, 사보르와라고도 합니다. 일부는 페디족에는 북소토와 구별하기 위해서 남소토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남아공에 400만 정도가 이제 사용하고 있고, 프리스테이트주의의 62%, 타오탱은 15%,
노스 웨스트는 50%, 5%, 푸말랑가는 3%, 이스턴 케이프는 2% 정도가 사용하고 있고 있습니다. 재밌게도 소토를 사용하는 사람의 숫자가 남아공이 레소토보다 250만이 더 많습니다. 문화의식을 보면 전통적으로 개인의 나이와 상황에 따라 입는 옷이 달랐다고 합니다. 전통적으로 어린 소녀들은 세파, 스라이치 소파라고 알려진 이제 점토 구슬로 만든 목걸이 같은 거, 테타나 바나나로 알려진 점토 구슬로 만든 드레스 같은 걸 입었고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이제 그 의복의 길이를 좀 더 길게 갖고 다리를 좀 더 덮칠 수 있도록 이렇게 옷을 입었고, 남자들은 동물의 가죽으로 만든 담요를 장식하는 데 많이 사용했고요. 서터족은 농업과 축산을 주로 했는데 남자들은 이제 가축들을 주로 돌봤고 여자들은 농사를 짓고 물을 길러오는 역할들을 했습니다. 이 소토족에서 또 제가 찾아보니까 이분들이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다이아몬드 광산이 발견되었을 때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가서 이렇게 노동자로 참가했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자랑스럽게 또 이야기하는 걸 봤는데, 그런데 이것 때문에 이제 지금 우리 타운십의 모든 문제가 되는 그 가정의 붕괴되는 문제가 이 사람들도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람들도 이제 그 자기의 집을 떠나가지고 오랫동안 이렇게 만나지 못하게 되니까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가정이 많이 어려워지게 되고 여자들이 이제 가정의 모든 책임을 지게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예, 소토족의 일상에서 조상들의 영향력에 대한 믿음, 특히 병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들이 믿고 있고요. 이 사람들은 모든 질병이 이제 조상들에 대해서 이제 기인한 것으로 믿고, 이들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병을 유발하여 사망을 초래하는 이것들이 이제 영적 세계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보고요. 오늘날에 있는 이제 몇 가지 질병, 예를 들어서 히스테리, 불면증, 간질, 뭐 이런 것들은 조상들하고 직접적으로 기인된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상들이 질병과 그 질병들을 치유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믿고 있고요. 소토족은 이제 무쇠세의 영향으로 무쇠세가 이제 일찍 선교사들을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들의 영향을 일찍 받아가지고 이제 크리스천들이 많고 또 그들이 입는 옷에서도 유럽풍 옷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종족과 마찬가지로 조상 숭배와 또 크리스천 신앙이 그 함께 있는 그 혼합 종교들이 이들 속에도 많이 있습니다. 초하나족은 이제 또 다른 이제 전사 종족인데요. 용맹한 종족이라고 제가 명명해 봤습니다. 초하나는 이제 모츠와나, 바츠와나 사람들이라고 불리는데 남아공에 이제 가장 많이 살고 있고 보츠와나나 남비아에도 이제 일부가 살고 있습니다. 초하나는 바소토, 남소토, 페디, 북소토 및 추하나 스소토의 세 부분으로 구성된 토토족의 이제 일부죠. 그 원래는 소토 추하나에 있다가 나중에 이제 분리되었다고 아까 봤는데요. 이제 그렇게 되고요. 추하나족은 역사적으로 바소토와 함께 그 트랜스팔에 있는 고원지대에 살다가 1800년대 중반부터 보츠와나에 있는 그 추하나족보다 이제 더 크게 이제 트랜스팔 고원지대에 이제 살고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고요. 이러한 그 생각들이 이제 오늘날 이제 초하나족 사회 구조나 문화, 언어 속에서 이제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쳐왔는 거죠. 보츠와나에 있는 사람들보다 자기들이 더 이제 초하나족이다, 뭐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초하나족의 현재 일부를 구성하는 소토족의 초기 기원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구전 전통에 따르면 그들은 동아프리카 빅토리아와 탄가니카 호수 근처에서 온 이제 반투군에 속하고 수세기에 걸쳐서
남쪽으로 이주했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서터와 마찬가지로 이제 사카줄루가 권력을 잡을 때 이들도 영향력을 받았다고 보는데, 오늘날의 초안해족의 조상들은 이제 17세기부터 트라켄스버그 이제 고원 쪽에 살았다는 증거들이 이제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19세기 초까지 흑인 종족 사회 전반에 반복적인 이제 정치 통합과 분열 뭐 이런 일들이 계속 있으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형성되어가는 흑인 종족들이 형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초하나족도 보푸사 초하나 공화국이라고 해서 이렇게 남아공 내에 이제 그 공화국을 세웠죠. 그때 당시 반투스탄 이 사람들도 공산국가였고요. 거주 구역법 때 이제 그렇게 했었고, 이분들이 이제 그 공화국을 세웠지만 결국 이제 94년도 아까 봤던 것처럼 프리덤 데이 그 기점으로 해서 이제 남아공이 합병되었는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그 국가들은 공산국가였고 외교권이 없었고 그냥 오직 남아공에서만 이제 승인받은 국가들이었죠. 천화국은 이제 세천화라고 이제 불리고 약 400만 사람들이 이제 쓰고 있고요. 그 세계주 하우텐과 노던 케이프, 노스웨스트에서 이렇게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른 언어하고도 이렇게 많이 이제 밀접한 게 있고요. 문화의식을 보면 초하나족은 전통적으로 이렇게 남자에게 첫 아내는 자기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뭐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선택되어졌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제 한 명 이상의 아내를 감당할 수 있으면 이제 그때부터는 본인이 이제 선택하게 되었고요. 근데 재밌게도 이제 결혼 대상자로 이모의 딸이나 고모의 여동생, 고모의 딸, 여동생이란 말이 지금 빠졌어야 되는데 삼촌의 딸을 선호했고요. 이유는 이제 그 불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안에서 이제 불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제 만약 결혼한 여성이 아이를 낳지 못하면 이제 그 여성이 속해 있는 그룹에서 다른 여성을 이렇게 와야 되거나, 그것도 안 되면은 여동생을 이제 보내야 되고, 그것도 안 되면 이제 결혼 지참금을 반환하는 이제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신부를 양도할 때 돈과 소를 이제 지불하죠. 요 밑에 이제 나오는데, 결혼지참금을 협상할 때는 가족의 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신랑의 가족에 의해서 결정되었고 주로 짝수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 주하나족은 이제 그 토테미즘이 주로 이렇게 많이 중요하게 생각했고요. 그래서 사람마다 자기들이 토템이 있다고 믿는 거죠. 그 토템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들 아버지 이런 토템을 가지고 이제 그 가게를 이제 그 구분하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토템을 추적해 보면 자기들의 이제 족보를 알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화들은 초하나족의 민속의 그 토템들이 이렇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게 되었는지를 이렇게 보여주고요. 민속 신화 같은데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러한 신화의 중심에는 행동 강령이 이제 작성되었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가해자가 질병이나 다른 불행에 놓이기 때문에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 정화식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거행했고요. 천하족에서는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구전되어 오는 노래인데, 구전되어 내려오는 이야기인데요. 그 옛날에 동물들도 다 말을 할 그 시절에 그 악어하고 원숭이가 이제 가장 친한 친구였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악어가 원숭이 집에 놀러 가서 놀고 이렇게 하면서 항상 매일 만나고 했는데, 그 동네 이제 추장이 병이 들어요. 근데 그 병든 추장이 뭘 먹으면 낫느냐 하면 이제 원숭이 간을 먹으면 낫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추장이 악어를 불러가지고 네가 원숭이하고 가장 친하니까 원숭이 간을 네가 좀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만약에 내 말을 안 들으면 너는 우리 동네에서 쫓아나고 너는 이제 이곳에 같이 있지 못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악어가 원숭이한테 가가지고, 야, 지금까지 내가 너희 집에만 갔고 너는 내가 있는 곳에 한 번도 안 와봤으니까 물 있는 쪽에 내가 이렇게 놀러 오라고. 근데 원숭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수영을 못하는데 어떻게 하지? 걱정 마, 내가 그 등에 태워줄게. 이렇게 해서 이제 원숭이를 꼬셔가지고 이제 물 중간쯤 갔을 때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원숭아, 정말 미안한데 내가 죽을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 우리 추장이 이제 죽어가는데 그 추장이 네 간을 먹어야 낫는데, 그래서 내가 지금 너를 죽여가지고 네 간을 좀 빼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원숭이가, 야, 떠나기 전에 미리 이야기하지 그랬어. 야, 나는 항상 간을 나무에다가 달아놓고 다녀. 아, 그래? 그러면 다시, 야, 그쪽으로 가자. 그래서 이제 아가하고 원숭이가 다시 이제 나무 쪽으로 왔을 때 원숭이가 나무에 올라와가지고 이제 그 이제 악을 놀리게 되는 거죠. 야, 누가 간을 내어놓고 다니냐. 이제 그래서 그 추장은 이제 결국 그 간을 못 먹어갖고 죽게 되고, 또 원숭이하고 악어도 이렇게 친구에서 멀어지는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 하고요. 또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페디족의 한 종족 중에 레베두라는 그 종족이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그 눈의 여왕이 아니라 비의 여왕이 있어요. 모지지라는 이제 여자부터 시작되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 여자가 주변에 어떤 소문이 있느냐 하면 비를 이렇게 내리게 할 수도 있고 안 내리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친구들한테는 비를 줄 수도 있고 원수들한테는 이제 비를 안 내리게 할 수 있다. 이제 이게 그 당시에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그게 굉장히 이제 큰 영향력이 미쳐가지고 당시에 샤카줄로도 사신을 보내가지고 이제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그 정도로 이렇게 유명한 여왕인데, 그 이왕이 이제 이 여왕은 항상 이제 그 보호개 사회를 통해서 이렇게 계속 전파되고 하는데, 5대 여왕은 이제 만델라하고도 친하게 지낼 정도로 이 사람들의 영향력이 이 남아공 내에서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나중에 더 자세하게 하고요. 남아공에도 이제 그 종족 중에서 왕을 가진 종족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뭐 줄루, 스와나도 있지만 폰도나 페디, 흔데벨레, 벤다들도 이렇게 왕족들이 있는데, 아무튼 이 왕족들이 그 종족에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큰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이제 많은 것들을 이제 공부하면서 제가 더 많이 배웠고 이렇게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벤다족에는 이제 그 남자들이 이제 그 권투를 하는데, 링이 없는 곳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둘러싸인 곳에서 이제 주먹으로만 싸우는 일을 하는데, 이 방법은 단 한 가지예요. 그 사람이 쓰러질 때까지나 항복할 때까지 이렇게 끝까지 싸우는데, 이걸 통해 가지고 사람들은 명예를 얻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 외에도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다 할 수는 없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